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올려주신 기사들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다우, 코스피, 금,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차트는 조코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와 XRP 달러 차트랑 BT 차트 같이 보고 Q&A 한 5분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와서 윙윙님하고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헤센주 재무장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코로나19로 이제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54살인 토마스 셰퍼 주 재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기찻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헤센주의 29일 발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윙잉님이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헤센주에는 독일의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가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유럽 중앙은행,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의 본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재무장관의 죽음과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도이치뱅크의 파산 발표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차트 모습도 지금 거의 리만 브러더스 파산 직전의 그런 모습으로 도이치뱅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재무장관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도이치뱅크 파산 발표도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곧 스테이블 코인 USDJ를 출시할 듯 메이커다오와 유사하다 라고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메이커다오에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DAI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트론 한 개를 맡겼을 때 트론 한 개 가격이 현재 이제 0.011달러라고 하면, 트론 한 개를 맡겼을 때 0.006달러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준다. 그래서 담보로 맡긴 트론보다는 좀 더 적은 그 금액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XRP, 그 데이비드 숄츠가 이야기했던 XRP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XRP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유동성 위기 겪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번에 2조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금 재정정책으로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 큰 금액만큼 발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담보로 잡는 그 XRP 가격은 또 이제 얼마만큼 커져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져와서 이제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라는 거는 XRP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곧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이제 한국경제 기사고,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45조 원, 개미들 코로나발 쩐의 전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단기 반등을 하면서 하루에 10%씩 막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그 주식 그 증권사 객장에 갔는데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달 1월 24일부터 3월 25일, 하락은 2월 중순부터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을 사고 판 계좌는 109만 개가 늘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겠다고 증권사로 지금 달려간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활동 계좌는 지난 26일 3,059만 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예탁금, 어떻게 보면 매수 대기자금도 45조 1,690억 원에 달했다. 이날 하루에만
3조 7,331억 원이 불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증시가 바닥일까?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닥 징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부실한 기업들의 파산이 나와야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뭐 독일의 도이치뱅크 그런 기업들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실한 뭐 은행이라든가 부실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바닥을 뭐 2008년도도 그렇고 1997년도, 98년도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바닥 징후가 그럴 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 여력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완전히 개인들이 이제 물린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고 오히려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서 개인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던져줘야지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바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다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이 이 주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안정 국면으로 돼서 상승하기는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맨 아래 마지막 부분만 이제 살펴보고 이 기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증시 하락이 끝난 게 아닐 뿐더러 급격한 시장 변동을 개인들이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초반에도 1500선으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금방 18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900선까지 수직 낙하했다. 김 연구원은 개인들이 V자 반등을 노리고 너무 성급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스스로 투자 기간 등 전략을 분명하게 세운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00선, 1500선 이 안에서 반등이 나와서 1800, 뭐 1900 근처까지 반등을 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재차 하락하면서 1000포인트를 이제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오히려 이제 반등을 노려서 어느 정도 주식을 정리해서 전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 돈 풀린 걸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으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펠로시 미 지금 하원의 의장이죠. 이분이 패키지 법안은 착수금에 불과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 2천억 달러 약 2,700조 원에 가까운 경기부양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 규모가 단지 착수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2조 달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드린 거 생각해보면 한 20일 정도 미국 경제가 이제 스톱된 상태에서 한 20일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풀어낸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거의 매달 이렇게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 화폐 돈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제로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지금 대중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유통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조선비즈 이제 기사고 IMF 이제 월드뱅크 가장 가난한 나라 채무 상환 유예해야 G20에도 지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 되기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기사 내용인데 아래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IMF와 월드뱅크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개발협회 IDA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채무 상환 유예 조치는 이들 국가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DA는 뭐냐? 이 국제개발협회는 최빈국들에 대해서 무상 또는 초저금리로 장기 차관을 지원해주는 세계은행 그룹의 산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IDA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는 76개국이에요. 76개국이고 맨 아래 이제 보시면 IMF는 이번 주에 거의 80개국이 이미 지원을 받기 위해 접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크지 않은
좀 경제가 취약한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제 위험 신호들이 나오고 IMF에 이제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유럽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IMF에 이제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면 지금 이제 IMF에서는 가용한 자금이 1조 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어떻게 이제 공급해 줄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 589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제 기사인데요. 홍남기 IMF의 통화 바스켓 확대하자 제안 이렇게 이제 기사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홍남기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발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발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개 통화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 부총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SDR 화폐 범위를 지금 이 5대 통화 체제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금융시장의 달러와 급변동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대 통화 체제에서 확대하자,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 예전 이제 기사인데 이 부분도 이제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내용 같이 볼게요. 리플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대신할 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11월 5일자 기사입니다. 리플 규제 담당 수석 라이언 재건이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협업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IMF와의 협업이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DR 특별 인출권입니다. SDR 자체도 실물이 없는 가상 디지털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리플 XRP는 그동안 IMF의 SDR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추측을 꾸준히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18년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SDR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IMF에 일정 부분 자금이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IMF와 월드뱅크에서 가용한 자원이 1조 달러 그 부분이 다 소진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디에서 그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뭐 리플 589님도 이제 의견 주셨고 여러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방금 이제 이 기사에서도 봤던 것처럼 결국에 IMF는 이 SDR로 XRP를 선택하지 않을까. XRP가 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915포인트 다시 이제 하락을 해서 4%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고 일봉 차트에서 지금 빨간색 이 21이평선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21이평선까지 붙여주고 금요일 날 이 21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22평선 저항 맞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21이평선을 넘어가 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이 51이평선 이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3,4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21평선 넘지 못하고 바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난 반등이 나왔던 이 18,300포인트 이 자리 근처까지 이제 내려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내려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21이평선에 이제 올라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다시 이제 51이평선 저항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딜레이 시키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21이평선 저항 맞고 내려와서 이 18,3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중반 그리고 채널 바닥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페드에서 가용한 그런 자원들을 거의 다 쏟아부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8,300포인트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다우지수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그 미국 다우지수가 금요일날 하락하면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있어서 개파락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선 이렇게 종가 대비해서 개파락해서 시작한 이후에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양봉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치를 보시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21평선 넘지 못하고 21평선 저항으로 지금 빠졌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빠져서 마감이 됐고 지금 또 이제 개파락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 하락했던 반등 나왔던 이 1430포인트 1430포인트를 아까 다우지수랑 뭐 같이 이제 맞물려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 1430포인트보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21이평선 한번 위로 올라타서 여기서 이제 51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1430포인트를 깨준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다우지수와 같이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깨준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채널 바닥까지 그냥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세력들이 봤을 때 지금 필요한 시간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가는 이 과정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결국 여기에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긴 쉽지 않다.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그러니까 21이평선과 51이평선 사이 21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다시 51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다소 이제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 이 흐름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는 온스당 지금 1646달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다가 그 급락했던 것만큼만 회복을 하고 있고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 금 선물 차트와 다르게 지금 이제 금 현물 이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 주고 있다. 지금 이미 이제 16,3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온스당 16,324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이 금 선물에서 금 선물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때 이 금 가격이 한 8,000달러, 9,000달러 이렇게 사이에 있었는데 이미 그때 대비해서 현물은 가격이 이제 2배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괴리가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면 선물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좁혀줄 거라고 봐요. 선물하고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선물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다시 약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원달러 일봉에서 이 빨간색 21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지난 그 고가 이때가 이제 1223원이었어요. 이 라인을 이제 못 넘었었는데 지금 1223원 깨자마자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을 해서 1223원을 다시 이제 돌파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렇게 돌파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쉽게 이 1223원 자리를 내준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가 다시 143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 1280원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5,990달러. 그래서 지난 그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락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때 모습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때 모습, 현재 이때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 다우랑 계속해서 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연동된다. 비트코인이 같이 커플링 동조화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됐지만 지난번에 그 시제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 이제까지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였던 구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동조화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증시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증시랑 같이 박살난다, 거의 뭐 채널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증시가 진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다우가 채널 바닥까지, 코스피도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어떤 걸로 인해서 다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예전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처럼 5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저는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빠르게 이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해결책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때도 이렇게 하락 쐐기형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같은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쐐기형 돌파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락 쐐기 형태로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위치에서 한 6,080달러, 여유 있게 보면 한 6,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이 하락 쐐기를 돌파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쐐기를 6,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쐐기를 돌파하고 다시 상승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일봉 차트도 분명히 이제 모양이 증시랑은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이평선 맞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1이평선 뭐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그린 그 하락 쐐기형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21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될 건데,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달러 차트에서 보시면요, 21이평선 위에 돌파한 이후에 흘러내리긴 하는데 21이평선에 이제 걸쳐 있다라는 거죠. 어제 물론 음봉 나오면서 이제 21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이 다르다. 지금 다우라든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평선 저항 맞고 21이평선 넘지도 못하고 이제 빠진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1이평선 돌파한 다음에 그 21이평선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제 흘러내린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방금 전에 4시간 봉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하락 쐐기를 돌파해서 161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 21이평선 다시 안착하면서 이때 이 하락 쐐기 돌파하면서 상승해 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 66.47로 지난 주말에 조금 더 이제 내려왔는데, 이 상승 쐐기에서 상승 쐐기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트랩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 쐐기 안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일이평선 저항 맞고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올라오는 361이평선, 그리고 이 우하향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200일과 이 121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난다. 그래서 완전히 역배열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361이평선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121과 이제 200일은 이렇게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월 중순 됐을 때쯤에 그때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미넌스는 흘러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리플 모습이 XRP가 지금 비트코인보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비트 도미넌스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XRP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XRP 달러 지금 0.16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이평선 어제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XRP 같은 경우는 21일평선 이제 위에 올라탄 다음에 아직까지 21일평선을 그 종가상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이 추세선을 살짝 이제 돌파했다가 이 추세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뭐 하락세기 형태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와요.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오고, 그 비트코인 2019년도 초에 오른쪽 어깨가 이제 늘어진 그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약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큰 역회된 숄더 모습 안에 작은 역회된 숄더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4월 2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큰 역회된 숄더 모습 안에 또 이렇게 작은 역회된 숄더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와서 다시 이 빨간색 추세 라인 돌파하고 지난 이 0.18달러 넘지 못했던 윗꼬리 뺀다라고 하면 이 0.18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 노란색 추세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0.18달러 넘어가 주면서 4시간 봉에서 이제 뭐 이평선 기준 본다라고 하면 202평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2평선을 넘어가 준다. 그러면 XRP도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4월 달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 나와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지금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달러 차트 보고 다음으로 BTC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8사토시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인데, 주봉에서 보시면 지지난주에 20주평선 위에 이제 걸쳐놓고 마감이 돼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또 음봉 나오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었고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 올라와 주면서 20주 이평선까지 지금 걸쳐놓은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처럼 딱 걸쳐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에 지금 50주 평선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지금 50주 평선 위치를 보면 거의 2017년도 그때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보면 지금 내려온 이 50주 평선 위치가 2017년도 3월 달에 이 50주 평선 채널 바닥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왔던 그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50주 평선 이격을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때 이제 20주 평선 걸쳐놓고 그 다음에 50주 평선까지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번 주에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50주 평선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이평선을 주봉에서 117로 바꿔놨는데, 120주로 하면 이렇게 꺾이지가 않아요. 근데 117로 하면 이렇게 이제 꺾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117주를 했을 때 꺾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달러 차트도 주봉에서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20주로 하면 보이지가 않지만 117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꺾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 장기 평선이 꺾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 이때 2017년도 3월 달에 117주 이동평균선 이렇게 꺾이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상승해 줬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주봉 보조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뭐 8월달 이후에 XRP가 이제 상승해 줄 수도 있겠지만, 4월달도 지금 뭐 3월달은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4월달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럼 이제 Q&A를 들어가서 몇 분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호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계속 돈을 발행하면 결국 돈의 가치 하락으로 주식은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개미들은 멀리 내다보고 지금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는 잘 몰라 투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CJ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이 부분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연준 정부의 조치들의 목표를 주식시장을 가지고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지나온 것처럼 V자 내지는 폭이 좁은 U자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각자의 주장들이 넘쳐나는데 어찌 될지 누가 할까요? 저보고 100만원 걸고 하나 고르라면 저는 연준 정부 뜻대로 될 거다에 걸 것 같네요. 오해 마실 게 주식시장 결국 오른다고 코인시장 망하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주식시장 오르는 만큼 아니면 좀 더 아니면 좀 덜 코인시장도 긍정적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평판도 높이고 지분도 끌어들이면서 크는 거지 주식시장 망하고 그 돈이 다 코인시장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엔 코인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천지인데다 투자를 할래도 ETF조차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이제서야 세금 관련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는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뭘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또 하나 이제 내용 적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2008년도 위기랑 지금 위기랑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의 홈 오너십 정책을 적극 밀어주는 클린턴 정부부터의 정책 기조하에 모럴 해저드가 만연된 바람에 고 레버리지를 마구 갖다 쓰다 발생한 위기에 말 그대로 모기지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 디레버리징 하는 동안 연준의 서포트가 필요했다는 거 아닌가 싶고요. 2020년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충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2008년 위기 이후로 안정을 찾은 금융시장이 지난 1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서서히 레버리지를 높여오다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기존 레버리지로 커버되는 안전판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한번 이 디레버리징 현상을 보이는 게 하나 역시나 디레버리징이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준의 QE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둘째로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말 그대로 경제활동 자체가 급격히 얼어붙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메인스트리트 기업들의 수익 창출 메커니즘이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파산 위험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너무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MMT 느낌이 난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정책들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망태클을 탔네 아니네가 아니라 연준 정부의 대응 크게는 금융 시스템의 자가 회복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준 정부가 이번 이벤트의 사후 처방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한 모습인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타임리 매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이번 사태 이후 경제 예측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던 코인시장은 주어진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맨 마지막으로 써주신 내용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공한 투자가 장기 투자자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자의 대부분은 성공적인 투자를 한다. 투자하는 건 언제 팔아야 하나?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가격만큼 올랐을 때 팔고 싶은 만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만 팔아서 돈을 써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 암호화폐는 아예 그냥 우리가 까치밥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암호화폐들을 계속해서 홀딩을 해가면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 돈만큼만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페드에서 계속해서 이 돈을 풀고 있는데 그 돈을 푸는 양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양을 계속 지금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MMT 수준에 해당하는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증시가 다시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해서 증시가 그냥 법정화폐를 계속 풀어서 증시를 다시 부양한다. 이거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는 결국 페드에서 다시 한번 국채를 매입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페드는 어디냐? 지금 가장 큰 채권자인 페드라는 거죠. 그리고 페드한테 지금 갚아야 될 그 빚이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다. 페드에 진 빚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네트워크 차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이 변곡점에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는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라든가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다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고 그 다른 해결책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입되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재정정책으로서 그리고 증시가 빠져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해결책으로서 이 돈들을 다 커버한다.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이 시총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XRP를 담보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든지 간에 지금 이 사이즈보다는 훨씬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이즈가 돼야지 이 부분을 저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과 정부가 같이 이끌어가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나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SDR 통화 바스켓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건 현 상황을 타개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긴 한데 IMF가 전격적인 결심만 한다면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구제할 거대한 대출기관의 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IMF가 선언만 한다면 마이너스 제로금리로 더 이상 돈 찍어내는 게 한계에 봉착한 기존 금융권이나 차세대 암호화폐 진영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적정한 타협점인 것 같다고 봅니다. 중앙은행들도 더 이상 무리스럽게 돈을 찍어낼 게 아니라 시중에 갈 곳 잃은 여유자금들을 디파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긁어 모아서 통화 바스켓에 넣고 초저금리로라도 각 국가,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면 1번 긴축재정, 금리 인상을 안 하고도 전 세계에 풀린 자금을 정밀하게 대규모로 걷어들이는 효과와 더불어 2번 양적 완화를 안 하고도 IMF와 국가의 보증 아래 숨 넘어가는 곳에 정밀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대안 부담도 없어지고 회생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도산해야 하는 절박한 산업계에도 일단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는 긍정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고의 효율로 암호화폐는 경제 대공황을 목전에 둔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봅니다. 디파이 시스템은 현재로선 그 규모가 미약하지만 IMF가 결심만 한다면 시중에 갈 곳 잃은 여유자금들이 전 세계로부터 구름처럼 운집하면서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 대출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먹구구식 과거의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부실대출, 과다대출 같은 거 없이 정교하게 바로바로 청산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없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블록체인 금융 세상으로 큰 충격파 없이 단계적 이행이 가능해지고 그런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의 희망찬 인류 대도약의 거대한 경제성장이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처럼 위험천만하게 그저 밑빠진 독에 머니 프린팅으로 돌려막기만 해대다가는 그 끝은 절망일 뿐이고 3차 대전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파국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금은 무능한 돈이다.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 남들이 다 죽어나가도 장롱 속에 꽁꽁 숨어서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다. 디지털 금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안타까운 곳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희망의 돈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 계속해서 돈을 풀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 신용화폐는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신용화폐의 끝에서는 다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위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금이 오히려 이제 장롱 속에 숨어서 나오질 않으니까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 유동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이제 디지털 금인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로 인해서 이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고 그 확보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아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4차 산업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해결책으로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 경험상 공부를 하여 자신만의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은 현재 마이너스여도 확정 손실이 아니고 타인의 의견에 따라 투자를 하다가 현재 마이너스면 확정 손실이라 느낄 것 같습니다. 긴 투자입니다. 저도 1년 전부터 다 왔다는 말을 들으며 또 제가 남에게 그 말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여기까지 왔네요. 투자의 규제 손정희도 비트코인에 1조를 잃었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개념과 신념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리플사 빵형도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쪽팔리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다림이 답이란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모바일 거래창을 켜두고서 독서를 하는 특기가 생기더군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은 지금 그 누가 되었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버티고 기다리는 동안은 확정 손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 글 속에 써주셨던 손정희 회장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 평가액이 1조가 줄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평가액 1조 줄은 걸 가지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뭐 나오든 아니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올라가서 필요한 만큼 뭐 매도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가 내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웃으면서 1조라는 돈이 평가액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봤고, 마지막으로 CJ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요. 그리고 조커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 의견을 못 봐서 그 부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 리플 그리고 코인 시장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투명성, 정보 불균형의 해소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가치를 믿습니다. 블록체인의 발현 체인 코인 시장이 그 가치를 담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코인 시장이 그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풍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리플이 그 성장 과정에 선봉에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리플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비중을 높이고 불안하면 낮추세요. 타이밍 헛짚는 데는 선수라 지금껏 손실이지만 코인 시장이 내 인생에 찾아온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 찬스임을 알아챈 내가 대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 좋은 분들은 각자의 전략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내기를 바랄게요. 감 없는 분들은 집에 홍시라도 한 박스 사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죄송합니다. 좌한 아저씨가 2018년 12월 23일에 코인판에 쓴 글입니다. 비트 4,000불 언저리, 리플 0.38불 450원대 정도 하던 때네요. 리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 때랑 코인 가격 말고 뭐가 변했나 봤더니 저 때보단 좀 더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 때보단 좀 더 길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H채널을 알기 전에 쓴 글인데 그때보다 포지션 끌고 가는 게 좀 더 편안해졌다면 해밀리 덕분인 줄 압니다. 저 글 쓰고 대략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저 위 글을 토시 하나 안 바꾼 채로 올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심경을 표현하는 데는요. 다음 주부터 또 시간과 관심을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름쯤 끝나는 1시간도 안 되는 방송이야 일하면서 듣겠지만 기맥코맥 댓글은 당분간 못 쓸 것 같네요. 우는 언니 열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슬픈 사람은 따봉 못 받게 될 이 CJ 처자니까 쓸데없이 웃는데 기 빼지 마시고 날 위로해 주세요. 여름에 돌아온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하고 계신 일이 여름까지 바빠지실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지금 댓글 활동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못하게 될 것 같다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CJ님 댓글 읽는 게 낙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마 이제 그때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이 시장도 좀 변화된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 잘 마무리를 여름까지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조커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가 올려주셨고 지금 밑에 이렇게 해시 리본이라는 이제 보조 지표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해시 리본을 보면 어디가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 캐피튜레이션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이
항상 지나고 나 보면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항복이라는 그런 뭐 영어 단어인데요. 이 조건부 항복이 나왔을 때가 거의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바닥권에 이제 근접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에 해주셨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이 작년 11월 달 이때 이렇게 한번 움프 파였을 때, 이때 이렇게 짧게나마 캐피툴레이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 신호가 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해 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캐피툴레이션, 이 보조지표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우리가 겁먹고 매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조건부 항복이 나온 이 타이밍에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채굴자들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빠질 수는 있는 겁니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서 매도해서 내가 밑에서 잡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미로 이 차트를 올려주셨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